네, 전직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공연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뉴스 못다 진행해주신 백금열 선생님입니다. 판소리꾼이자 또 한문교사였는데요. 현재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이고 광주 지역에서 민변 등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유한별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떠세요, 선생님? 네. 변호사님은요? 네, 엄청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백금열 선생님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를 직접 맡으신 거잖아요. 네. 지역의 민변이 이제 단체로 이렇게 맡는 경우가 잘 있는 일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에서는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공익인권 사례에 관해서 저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권에 관하여서 주교한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5.18 왜곡 대응 소송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일제 강제 노무 피해자들, 네. 예, 그 소송도 저희가 맡아서 했고, 지역 내 연극계 성폭력 사건 소송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 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건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백금열 선생님 관련된 소송을 맡으신 것도 어떤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저희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저희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 공익 소송에 합류하여서 저희가 네. 예,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공무원의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다는 것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비단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시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네.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교사가 예술적인 표현을 한 것과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교원이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분을 이용을 하여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인 표현,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표현을 하였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표현의 영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께서 교육 현장이 아닌 데서 휴일에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예술가로서 네. 소리꾼으로서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르셔서 공연을 하셨고 그 공연 노래 가사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서 저희는 이제 예술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네. 기존 우리나라 그동안 예술을 살펴보면 예술의 역할이 뭡니까? 아무래도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고단한 그 시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네. 삶의 여유를 되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그 지점에 서 계셨던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교육 현장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네. 교사의 신분임을 드러내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항소심이 나온 거잖아요. 네. 항소심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논점은 어떤 부분이었죠? 네, 일단 크게 봐서 첫 번째로 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처벌하는 법률 자체가.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을 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요. 네. 만약에 이 대상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참가하신 것은 집회이지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해당하지 않고 또 선생님께서 공연하신 내용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고의와 목적이 없어서 그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선생님께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전략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 충분히 저희가 증거로서 현출을 하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선생님께서 공연한 내용 자체가
대통령과 영부인을 풍자하고 비판한 내용일 뿐 대통령과 영부인은 당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라면. 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예술가로서 그러한 공연을 한 것일 뿐이지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직을 드러내고 중립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서 공연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특별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나오신 김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좀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구속 이후로도 특검팀 수사가 굉장히 쉴 새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피의자들을 한 번에 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일단은 김예성 씨는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일단 10일, 그다음에 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또 10일이 추가돼서 총 20일간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게 된 거라고 보고 있고 김건희 여사 또한 12일에 구속이 됐고 마찬가지 이유로 20일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고요. 건진법사의 경우도 함께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함께 부르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있는 경우 만약에 진술이 엇갈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서로 대질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즉시 확인이 교차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함께 불렀다고 보고 있고 보통은 공범의 경우 시간차를 두고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 뭔가 좀 빠르게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불러서 수사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또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요. 뭐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드레스 코드, 블랙룩, 뭐 사과 패션 이런 얘기를 하죠. 워낙에 그 김건희 전 그 대통령 부인이 아무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쇼맨십이 있는 스타일이라 보니까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이런 부분에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워낙 뭐 우리 온 국민이 알다시피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지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뭐 친환경 가방을 든다든지 수수한 옷을 입는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좀 최대한 작고 연약하게 좀 비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법원이나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무고하고 이런 사람이다. 나는 되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지. 내가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또 한 번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조금 구사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설득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받았던 온갖 뇌물을 두고 이제 특검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귀걸이 같은 경우는 알선 수재죄가 적용될 것 같고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그 서희건설, 서희건설에서 준 그 인사청탁과 함께 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뇌물죄가 적용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맞아요.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뭔가 싶더라고요.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뇌물죄는 신분범이라고 하여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만이 뇌물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혼자서는 뇌물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사전에 목걸이를 받기 전에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하여서 이러이러한 인사청탁을 받았고 이것을 좀 해결해주는 들어주는 대가로 내가 목걸이를 받겠다 이런 부분이 좀 공모가 된 이후에 여사가 목걸이를 받았다 이랬으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게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마지막으로. 뭐 당연히 뭐 순리대로 진행이 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특검에서 많은 증거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유죄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 말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한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